화장시설 앞에 운구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루 4차례이던 화장로의 가동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렸는데 이마저도 포화 상태입니다. 최근 독감 등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3주간 전국 화장시설 이용 건수는 지난해보다 17% 늘었습니다. 화장시설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장례 일정을 하루 더 늘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화장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3일장을 해야 되는데 4일장이 돼버린 거죠. 날짜가 길다 보니까 다들 지쳐갖고.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이곳은 지난 17일부터 타 지역 주민의 이용을 아예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와 충북, 제천 등 다른 지역 화장시설 6곳도 타 지역민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화장시설은 일부 화장로를 해당 지역민 전용으로 배정했고 타 지역민은 화장일 당일 예약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 조치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해소되면 이제 관내분들도 허용하면서. 인근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리가 먼 원정 화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안 받아주니까 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좀 그래도 받아줘야. 설 연휴 동안 화장시설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화장장 이용에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호흡기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이 북적입니다.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던 이 청소년도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기침이 나가지고 그래서 체온을 다시 재보니까 얼마 전에 39도 넘어가지고. 지난달 20일 주의보 발령 이후 청소년과 아동층이 독감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2가지 독감 유형이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서 입원 환자가 1,4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집중되는 설 연휴를 3주 앞두고 코로나19까지 포함해 4가지 호흡기 질환이 전방위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RSV도 증가 추세가 굉장하고 중국에서 돌고 있는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아마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방역당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 씻기와 환기 등 예방수칙을 각별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위험군은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주연지입니다. 자, 요즘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19와 RSV 바이러스 확산까지 더해져서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만큼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병원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좀 외래 이제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으로 오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이미 이제 인플루엔자 걸리고 나서 그거에는 합병증으로 폐렴 발생해서 그래서 입원하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중환자실도 지금 이제 모든 격리실에 인플루엔자 환자도 차 있고 일부 코로나 환자까지 차서 격리실도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아, 환자의 지금 대응은 괜찮습니까? 아직은요? 일단 중환자실은 이제 거의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은 대부분 다 꽉 차 있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서 일부 예. 환자분들이 이제 중환자실 입원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독감 환자 통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지금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가 99.8명인데 이게 제일 왼쪽에 2016년에 86.2명에서 8년 만에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2022년, 2023년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상당히 크게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계절을 좀 무관하게 한 9월부터 이제 올해 6월까지 좀 길게 많이 유행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겨울에 유행하는 패턴으로 이제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예.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걸렸던 분들 숫자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19 유행 동안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을 아직 못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아직 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꽤 많은 환자가 이제 최근에 인플루엔자를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예. 걸리는 패턴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독감이 지금 유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한 달 만에 몇 배가 늘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독감 이건 증상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독감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이제 심한 감기를 이제 독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감기에 비해서 특징은 아주 고열이 나고 급격하게 증상이 나빠지고 예. 또한 뭐 질환의 특성 때문에 이제 치료제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쓸 수 있다. 예.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 또 환자마다 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다른 감기와 인플루엔자를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예. 감기보다는 독감이 훨씬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심하고 예 그리고 합병증도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어떤 종류인가요? 현재 A형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예전에는 보통 하나씩만 유행을 했거든요. 2019년 이전에는. 예. 근데 지금 유행은 H3N2랑 H1N1 두 가지가 같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예, H1N1이 한 3분의 2, H3N2가 한 3분의 1 정도 해서 두 개가 예. 동시 유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최근에 유행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형 독감도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예, B형 독감은 소수지만 발견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게 이례적인 현상인가요? 예, 일단은 보통은 이제 2019년 이전에는 H1N1만 유행하든지 예. H3N2만, 그러니까 A형이 유행할 때 이렇게 유행하고 예. B형 같은 경우는 한 2월 넘어서 3, 4월에 학교들 이제 개학하면 유행을 하는 패턴이었는데 현재 A형 H3N2랑 H1N1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은 좀 이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갑자기 걷지를 못한다. 그리고 기절했다. 알고 보니 독감에 걸렸다. 이런 증상들은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독감 증상이 심한 경우에 고열이 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식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되기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이럴 때 약간 기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몸이 너무 힘드니까 걷기도 힘든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 아주 극소수는 이제 뇌에도 침범해서 뇌염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예. 그런 사람은 극소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어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예. 지금 독감에 안 걸린 사람들은 사실 백신을 맞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백신을 맞아도 늦지는 않았습니까? 예, 워낙에 이제 겨울 동안에 인플루엔자가 지금 한번 유행하고 이후에도 한 번 더 유행할 수도 있고 지금도 A형이 두 개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예. 오히려 하나 걸렸더라도 나머지 A형이 또 걸릴 수도 있고 이후에 B형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걸렸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백신을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을 맞으면 A형, B형, 독감 둘 다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은 A형 2개, B형 2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든 앞으로 다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엔자에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네. 독감에 걸렸습니다. 네. 그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백신 접종,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효과는 뭐 100%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예.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 80% 예방 효과가 있고 60대 이상 또는 5세 미만의 아이들에서는 한 60%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WHO에서 정한 백신으로 만들어지는데 실제 유행하는 바이러스랑 백신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조금 미스매치라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백신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유행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미스매치가 있지 않을까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죠. 네, 예. 아, 그렇군요. 자, 이 독감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독감이 유행 중인데 일부 지역에서 치료제가 부족하다 이런 보도가 일본의 NHK에서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부족하진 않는데요. 이미 사실 작년에 인플루엔자 치료제 일부 부족했었던 약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약을 들여놓은 상황이라 그러진 않는데 이제 감기 환자가 그러니까 독감 환자, 인플루엔자가 너무 증가되니까 일부 감기 증상을 조절하는 뭐 기침약이라든지 해열제가 좀 품귀인 약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독감이 지금 1월 중순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일 이제 지난주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보면 얼마나 유행할지를 보게 될 건데 아마 지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로 보이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좀 더 길어지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설 연휴 이후까지도 유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 2주 이상 더 유행이 끌어버리면 설 연휴까지 더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발 바라기는 1, 2주 내에 좀 유행 커브가 꺾이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1월 말 전에는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기를 지금 예, 바라고 계신 거죠. 합니다. 예. 자, 근데 독감뿐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 환자도 슬슬 좀 늘어나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좀 직원들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하는 환자 중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환자도 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인플루엔자보다는 더디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의 겨울 유행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바이러스 저한테는 무척 생소한데 하나는 RSV 바이러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HMPV 바이러스. 위에 거는 10월부터 유행하고 있고 아래 거는 2주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예, RSV는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신생아 중환자에서 유행했다거나 아니면 산후조리에서 유행해서 아이들에서 뭐 기관지염 뭐 발생하고 이런 바이러스인데 노인에서도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인데 이미 워낙 이 시기에 잘 유행을 하는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사람 메타누모 바이러스 HMPV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사실 유행하는 바이러스여서 다만 뭐 거의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워낙에는 이례적인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플루엔자가 너무 심하게 유행을 하는데 그 상황에 RSV 또 HMPV도 같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상당수가 좀 훨씬 더 증폭돼서 나타나고 있어. 특히 소아에서는 입원 환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주나 2주 내에 유행 상황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뭐 당장 독감에 안 걸리는 유일한 방법,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국민들 모두에게 마스크를 쓰라 그러면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고위험군들이 이제 만약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셔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을 꼭 하도록 요청을 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분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일단 집에서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외출하게 되면 마스크를 써주셔야 남의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일단 고위험군 그리고 지금 현재 증상이 있는 분 이 두 그룹이 반드시 써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